한조위 멸망, 여부리의 몰락, 천하의 킹메이커 여부리도 수명이 다했나 봅니다. 장량왕부터 진왕정이 관례를 치르기 전인 12년 동안 여부리는 그야말로 권력의 2인자로 모든 광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의 반란 이후 노예의 전행을 처리하지 못한 여부리에게도 문책이 가해졌을 것으로, 여부리가 노예와 직접 관련이 있었으면 삼족이 멸문지화되었을 것이나, 여부리는 노예의 반란과는 관련이 없었으므로 상국의 자리에서 물러나 시급인 낙양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중의 장하는 천문만호, 낙양은 10만호라고 했습니다. 낙양의 인구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산의 너머에서부터 우측에 오봉산이 낙산이 있었던 지역이 낙양입니다. 어느 날 여부리에게 진왕정으로부터 한 편의 칙서가 당도하였습니다. 짐이 보기에 당신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 낙양의 10만호로 시급으로 받았는가? 노예가 입궁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최고의 자리인 상국에 있었던 자는 누구이며 왜 이들의 반란을 막지는 못하였는가?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식솔들을 관중의 촉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노라. 칙명을 받는 순간 여부리는 죽음을 감지하였고 곧 비상을 먹고 자살하였다. 관중인 한양 장안의 촉은 노예의 반란군들이 유배한 곳으로, 그것은 여부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여부리가 자살함으로 해서 그의 가족과 식솔 및 빈객들에게는 위해가 가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부리는 노예의 반란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진왕정은 노예의 반란을 구실로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여부리를 실각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했던 것이 역사의 실상입니다. 이로써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킹메이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의 등장과 전국고 사건. 출세하고자 하는 자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사는 공명을 구하고 원대한 뜻을 펼치기 위해 머나먼 길을 걸어 진으로 갔다. 당연히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진의 최고 실력자 상국 여부리의 집이었다. 그곳에서 식객 노릇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낭중지추 이사는 바로 여부리의 눈에 띄어 집사가 되었다. 그는 가끔씩 여부리의 집을 방문하는 어린 영정왕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다. 영정이 마침내 이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사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누렸다. 여부리와 영정이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논설을 펼 기회를 얻었다. 이사는 진목공대의 영광을 말하고는 그때 천하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하늘의 도움이 없었음을 논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진이 천하통일할 시기가 왔다. 영정왕의 명민함이 목공의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추켜 세웠다. 이제 진이 통일대업에 나서지 않으면 영영 다시는 이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진앙하게 유세했다. 아부 잘하는 것도 능력임을 이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영정왕은 이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여부리에게 부탁하여 이사를 궁으로 데려왔다. 그를 바로 장사 자리에 앉혔다. 지금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쯤 되는 자리로 권례의 문서를 수발하는 직위였습니다. 왕명을 받듣고 문서를 관리하는 자리라 왕을 지척해서 모시게 되니 대화할 기회가 많았다. 이사는 쾌주의 승진을 거듭하며 영정은 이사를 계속 그의 곁에 두고 매사에 자문을 구했다. 이사는 이미 순식간에 대부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이사는 그동안의 진의 전설적인 재상들이 내놓았던 훌륭한 책략들을 심사숙고하여 이를 더욱 세련되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방책을 구상한다. 드디어 이사는 천하통일 방책을 다시 내놓는다. 그것은 기왕의 연행책과 원교 군공책을 합친 고도의 외교 안보 책략으로 그 위에 유세객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이간책과 매수책을 근간으로 한 설득과 협박 책략을 더한 것이었다. 그는 이 방법으로 가뜩이나 쇠약해진 육국을 뒤흔들고 정신 못 차리게 했다. 사실 그들 육국은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사의 책략은 그대로 먹혀 들어가서 천하통일은 눈앞의 밥상처럼 보였다. 영정은 이사를 더욱 평가하여 그를 외국인으로는 가장 높은 벼슬인 격경으로 승진시켰다. 이사의 초고속 승진은 이제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정왕은 그를 철저하게 신뢰했다. 그러나 다른 육국도 그대로 나라를 진에게 바칠 수는 없는 일. 그들 나라의 현자들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 계책을 냈다.
그들은 무력으로 맞서거나 간첩을 보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의 영향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던 중 경청동지할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존재도 희미한 한나라에서 일을 벌인다. 한나라 왕은 한의 최고 토목기술자 정국을 시켜 진나라에 들어가 거대한 수리시설을 건설하는 대토목공사를 일으키게 한다. 이 인공수로를 정국의 이름을 따서 정국거라 부른다. 정국은 워낙 유명한 토목기술자이므로 진에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일을 시킨다. 이 정국거는 워낙 규모가 크고 힘들어서 진나라의 예산이 물수듯 투입되고 있었다. 진의 재정이 흔들렸다. 정국은 기술자답게 이 일에 몰입되어 일을 추진하던 중에 우연히 그가 한나라에서 밀명을 받고 들어온 첩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진의 수구 세력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악을 쓰며 외국 세력들을 몰아낼 것을 연일 상소를 올리며 영정을 압박하니 그도 하는 수 없이 진나라 내의 모든 외국 공무원들을 내보내는 축객령을 내린다. 물론 이사도 그에 포함되어 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사로서는 잘 나가다가 진나라 수구 세력에게 밀려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이사가 아니었던가. 그의 위기관리 능력에 이때 빛을 발한다. 그는 망고에 빛나는 저 간축객서라는 상소문을 영정하게 올린다. 거대한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으며 깊은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왕은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물리치지 않아야 그 덕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내리신 축객령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옛날 위대한 목공께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실 때 동방의 초나라로부터는 백리해를, 서용에서는 유여를 초청했고 또 송나라로부터 전속을 모셔왔고 비표와 공손지를 기용했습니다. 목공께서는 이 5명을 기용하여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셨습니다. 둘째, 효공께서는 위나라의 상앙을 기용하여 풍속을 바꾸고 국가 인민을 부강하게 만드는 변법을 실행하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초위를 물리쳐 땅을 천리나 넓히셨기 진은 더욱 강대해졌습니다. 셋째, 회왕께서는 장의의 계책을 받들어서 육국의 합종책을 깨고 각국이 진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양왕께서는 범죄를 기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원교 근공책으로 진의 위협을 이루셨습니다. 이 네 분의 국왕은 모두 외국의 객경을 기용하여 진에 공헌한 것입니다. 객경이 대체 진에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만약 네 분 국왕께서도 축객령을 내리셨다면 진은 강대국이란 이름은커녕 아직도 변방의 오랑캐 나라로 근근히 연명하였을 것입니다. 넷째, 유능한 인재는 진주, 보물, 미녀, 좋은 말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왕께서 가지고 계시는 진주나 보배 따위는 모두 진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들이며 미녀와 좋은 말 그리고 재물도 동방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가져다 쓰시면서 어째서 객경들은 내쫓으려 하십니까? 대왕께서는 이런 하찮은 물건들만 중요시하고 객경들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나라의 신만 키우고 진의 통일대업에는 불리할 것입니다. 이사의 명문 상소문을 읽은 영정왕은 즉시 축객령을 취소, 추방했던 객경들을 다시 진나라로 복직시키고 이사는 승진시켜 진나라 정식 배선이 정의로 올렸다. 나아가 이사의 설득으로 전국을 사면하고 계속해서 전국고 건설을 지휘하여 10년 만에 마침내 진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리시설인 전국고를 완공해냈다. 이사의 청원을 받아들인 영정왕의 소문은 온 천하에 퍼져서 천하의 인재들이 물밀듯이 진나라로 몰려오게 된다. 자, 이제 지명의 비밀들을 살펴봅시다. 양사온 태산가의 무대, 태산은 한라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금강산입니다. 전국고 사건의 무대, 전국은 한양 장안의 구중궁궐의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라의 멸망. 자, 드디어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씨의 손녀는 주나라 성으로 후손 중 진나라를 섬기면서 공을 세워 한무자가 한원에 봉해지면서 한이라는 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이 진나라가 있었던 진읍의 청주 지역이었습니다.
조나라의 멸망. 한위조는 진나라에서부터 나왔고 그래서 이들을 삼진이라고 칭합니다. 기원전 229년 진나라의 대장 왕진은 진왕정의 명에 의해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공격하고 조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조천을 생포하게 됩니다. 이때 태제였던 조가는 대땅으로 겨우 도망가서 왕을 칭했으나 7년 후인 222년에는 진나라의 공격으로 생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조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라가 있었던 곳은 천조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성 지역이며 태자 조가가 도망간 대땅은 근처의 대동의 평양이었습니다. 형가의 암살미소. 진나라의 함양 전궁에 오색 무지개의 왕기가 서린 기원전 227년의 어느 날 연나라로부터 귀한 사신 2명이 진나라의 왕 조정을 만나기 위해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둘의 사신을 극비리에 준비한 주인공은 연나라의 태자 단으로 그는 진나라의 볼모로 있다가 기원전 232년 극적으로 진나라를 탈출해서 꿈에도 그리웠던 연나라로 돌아왔던 것이다. 연나라는 주모왕의 이복 동생인 소공석이 봉지를 받은 이래로 800년 이상 나라를 전립해왔던 것이나 근세 진나라의 천하를 압도하는 기세에 국가 존립의 위험을 느낀 태자 단이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마지막 카드를 뽑은 것이다. 그러나 연나라의 진시황 암살 계획은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연나라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황제가 조선의 연산군으로 연산 아래 한양에서 왕을 하던 연산왕을 연산군으로 강등한 뒤에 교동에 유폐했던 것입니다. 연나라의 무대가 바로 관중의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관중 안 구중궁궐의 우측 지역이 연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위나라 멸망. 위나라가 있었던 곳은 진시황제의 할아버지 안국군이 있었던 안주 풍주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삼진인 한조위가 진나라에 굴복되었습니다.